안녕하세요. 오늘은 IT 기업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 후배 중에서 취업 상담을 직업으로 갖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한테 약간 조언을 구해봤어요. 요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직무에 관한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가면은 정확히 어떤 직무를 하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IT 기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어떤 회사에 가면 이런 직무를 하게 되고 어떤 회사는 이런 직무를 하게 된다,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어느 정도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포괄적인 내용 말고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회사들과 그것에 관한 직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로 14년차 개발자가 됐는데요. 제 또래는 아니고 저랑 비슷한 연차를 가진 동료들에 비해서는 약간 이직을 많이 한 편이에요. 이직을 했던 이유는 솔직히 20대 때는 약간 역마살?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오래 있는 거를 좀 답답해하고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접하는 거를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반 정도까지 다니다가 또 이직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반 때 이력서를 한 20군데 이상 썼었고요. 그 중에서 7군데 면접을 봤었고 한 군데 합격을 해서 그곳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갔었던 회사는 SI 기업이었어요. 흔히들 SI 기업 하면은 그 그룹의 계열사 아웃소싱을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그룹사의 자동차 회사에 발령을 받아서 그 전산팀에 소속이 돼서 그 계열사 직원들이 쓰는 그룹웨어 포탈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회사의 근무의 강도 이런 거는 세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약간 힘들었던 거는 그 회사의 기업 문화, 근로 환경 이런 것들이 저랑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한 번쯤은 되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이름 있는 회사 중에서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런 생각 말고 그 회사가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나와 맞는 회사인지를 고려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맞지 않았던 부분은 그 회사가 되게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를 가졌던 회사였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철없고 정말 신입사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간은 무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리님한테도 전혀 스스럼 없이 장난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못마땅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회사였어가지고 약간 힘들게 회사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IT 기업이나 SI 회사들이 다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례로 우아한 형제들이나 이런 그 포탈 회사 같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되게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첫 번째 회사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서 퇴사를 한 후에는 제가 어디 다른 곳에 또 소속되는 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답답할 것 같고 또 뭔가 어딘가에 제가 얽매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책 없이 프리랜서를 한번 해보자. 정말 그때
당시 용감했던 것 같아요. 무식의 용감이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프리랜서 할래 라는 생각으로 3년 차여가지고 초급 개발자였죠. 초급 개발자로 여기저기 이제 프로젝트도 뛰고 했었는데 솔직히 프리랜서를 했던 게 그 전에 SI 다녔던 곳보다 근무 강도는 훨씬 셌어요. 야근도 많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개발자분들이 저 또래가 되게 많았거든요. 20대 중후반의 개발자들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친구처럼 지내면서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근무 강도가 셌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정말 재밌게 내일은 또 무슨 페이지를 개발해야 되지?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하던 중에 어느 헤드헌터 분한테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방송국에 SM 운영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프리랜서한테는 SI보다 SM 자리가 뭔가 페이도 적고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방송국이잖아요.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 해볼래요.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재밌었어요.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은 방송국의 그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플러스 그 드라마랑 예능, 그 각각의 드라마도 각각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거 개발하는 거랑 예능 홈페이지 개발하는 걸 했었는데 솔직히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식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기능이 별거 없거든요. 그냥 시청자 게시판, 시청자 Q&A, 그리고 그 뭐 등장인물 소개하는 거랑 등장인물들의 뭐 관계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다이기 때문에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방송국이기 때문에 거긴 정말 프리했어요. 뭐 옷차림 같은 것도 거의 터치하지 않으셨고 출퇴근만 근태만 제대로 지키면은 되게 거기도 또래 개발자들이 많았어가지고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가끔 가다가 오후 2시쯤 되면은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의 제작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파트장이셨던 차장님께서 아래 사원들한테 너희 바쁜 일 없으면은 구경 갔다 와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처럼 이렇게 어렸던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연예인 구경 다녀오자. 그래서 제작 발표회 구경도 하고 그때 방송국 다닐 때 정말 연예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은 막 아나운서들이 막 같이 타시고 그때 동호회도 했었는데 동호회 회원 중에도 아나운서분 계시고 막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프리랜서를 하다가 제가 30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30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정착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뭐 아기가 생기게 되면은 뭐 출산 휴가도 가야 되고 육아 휴직도 가야 되고 이런 거를 챙기려면 정규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게 된 회사가 포털 회사였어요. 그때 들어갔던 포털 회사의 다행히 기업 문화가 되게 수평적이고 거기도 되게 프리했어서 정말 거기는 그 건물류에서 바로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처럼 막 여직원들이 핫팬츠 입고 다니고 남 직원들도 여름에 반바지 입고 다니고 샌들 신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거든요. 방송국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되게 프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분위기를 틈타서 정말 프리하게 입고 다녔죠.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개발 강도가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포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발 능력이나 자신의 뭐 실력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있는 만큼 정말 실력도 좋으셔가지고 제가 배울 점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니면서 뭔가 제 개발자로서의 실력이 많이 성장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거기에서 되게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치 못하게 그만뒀는데 그게 한 1년 반 다녔나?
제가 그때 입사할 때는 정말 여기서 말뚝을 박으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뭔가 계속 다니는 게 비전이 있겠나 이런 고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슬프지만 그만뒀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에 들어갔던 회사는 이제 제가 유통업으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됐는데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에 그 백화점 몰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쇼핑몰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다가 이제 다시 이직을 한 게 지금에 있는 회사인데요. 정말 많이 옮겨 다녔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유통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SI 회사예요. 돌고 돌아서 다시 SI로 왔죠. 근데 다행히 뭐 예전에 다녔던 회사만큼 뭐 수직적이거나 보수적인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커머스 쪽, 쇼핑몰 쪽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이직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취업시장도 힘든데 이직 잘만 하네?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전혀 쉽지 않았다는 거. 한 번 이직할 때마다 수도 없이 면접을 받고 수도 없이 떨어졌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도전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직을 했던 거고요. 사실 이직을 많이 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의 특성, 자기의 성격에 맞춰서 한 군데 오래 다니는 게 더 적성에 맞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또 어떤 커리어의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한 군데 오래 있어야지 더 뭔가 핵심 인력이 되고 그 회사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취업은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이런 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창밖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밤중에 창밖을 보면은 바깥은 안 보이고 그냥 내 모습만 보이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하고 깜깜하고 자꾸만 내 자신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질 때도 있게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약간 오늘의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강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지금 또 밤인데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날들 보내세요. 안녕.